안녕하세요. 유익하고 알찬 농업, 농촌 소식을 전하는 농정매거진 이효아 아나운서입니다. 본격적인 여름으로 접어든 7월, 뜨거운 햇살 아래 농촌은 지금 어느 때보다 분주하고 활기찹니다. 논밭에서는 초록빛 벼가 쑥쑥 자라나고 들판 곳곳에선 가지, 오이, 고추 같은 여름 채소들이 하나둘씩 제 모양을 갖춰갑니다. 복숭아며 자두, 블루베리 같은 과일도 탐스럽게 익어가며 농부들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죠. 모든 땀이 결실이 되는 계절, 한 해 농사의 중간 점검을 하는 중요한 시기이기도 한데요. 오늘도 묵묵히 일하는 농민들의 삶 가까이에서 7월의 주요 농정 소식을 농정매거진이 전해드립니다. 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지역 소멸, 농촌 소멸이 점점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는 도시로 향하고 그나마 농촌을 지키던 고령의 어르신들마저 떠난 후 남겨진 집들 또한 아무도 살지 않은 채로 방치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 빈집들이 단순히 빈집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관리되지 않은 빈집은 흉물스럽게 주변 경관을 해치고 안전사고나 범죄 우려까지 나올 수 있는 잠재적 위험 요소가 되기도 하죠. 실제로 전국 농촌 지역에는 약 65만 호 이상의 빈집이 존재하고 그 숫자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농촌의 이 빈집들, 누군가에겐 새로운 기회의 공간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러한 흐름 속에서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의 유휴주택을 새로운 자산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정책을 시작했습니다. 바로 농촌 빈집거래 활성화 사업인데요. 이 사업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빈집을 소유한 분들로부터 이 집을 거래해도 좋다는 동의를 받는 거죠. 지난 6월 11일부터 농촌 빈집을 소유한 분들에게 빈집 거래에 동의하십니까? 라는 안내 문자가 순차적으로 발송되고 있습니다. 이 문자를 받으신 분은 안내된 링크를 클릭하고 전자서명을 통해 동의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참여는 단 3단계, 문자 확인, 링크 클릭, 전자서명을 제출하면 끝입니다. 복잡한 절차 없이 스마트폰으로도 손쉽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빈집 거래 동의가 접수되면 지자체는 해당 빈집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합니다. 주소, 면적, 건축 연도, 현재 상태 등 기본 정보가 정비되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플랫폼에 등록이 이루어지죠. 이 빈집 정보는 그림대로 빈집에 디스코, 한방 등 국가 또는 민간이 운영하는 부동산 거래 플랫폼에 공개되어 실제 수요자와 연결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예를 들어 시골 마을에 있는 오래된 한옥을 누군가는 관리하기 어려운 빈집으로 여길 수 있지만 도시의 젊은 창작자에겐 게스트하우스, 공방 또는 전원 생활의 시작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빈집을 그냥 두지 마세요. 문자 한 통, 서명 한 번이면 당신의 빈집이 누군가에겐 새로운 삶의 공간이 될 수 있으니까요. 농업은 단순한 수익 창출을 넘어 환경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국가의 근간이 되는 기본 산업인데요. 지속 가능한 농업을 통해 우리는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고 지구 환경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정부에서는 농업,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고 농민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에서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는 공익직불제를 시행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 준수사항들을 실제 농업 현장에서 적용하기에 너무 까다롭거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의견들이 계속 있었는데요. 드디어 2025년 6월 2일부터 이 공익직불제 준수사항이 현실에 맞게 완화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바뀐 건지 차근차근 살펴볼까요? 첫 번째 변화는 바로 휴경지 관리 방법입니다. 예전에는 농지를 놀리는 경우 해마다 1회 이상 반드시 경운을 해야 했어요. 경운이라는 건 땅을 갈아엎는 걸 말하죠. 겉보기엔 별 문제 없어 보이지만 사실 일부 경사지에서는 경운을 하면 오히려 토양이 무너지고 침식되는 부작용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또 필요하지 않은 경운 때문에 인력과 기계가 낭비되는 경우도 많았고요. 그런데 이제는 경운 말고도 잡초를 제거하거나 피복작물을 심는 방식도 휴경지 관리 방법으로 인정되게 됐습니다. 그 덕분에 토양 침식을 막고 땅의 유기물도 더 잘 보존할 수 있어서
온실가스 감축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마을 공동체 활동 의무에 대한 변화입니다. 기존에는 연 1회 이상 마을 공동체 활동을 꼭 해야만 공익직불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사실 그동안 이 부분에 대한 농업인들의 불만이 꽤 많았습니다. 공동체 활동이라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이번 개정에서는 마을 공동체 활동을 더 이상 의무사항으로 두지 않고 자율적 참여로 바꿨습니다. 강제성이 사라진 만큼 공동체 활동에 대한 부담도 줄어들었습니다. 이제는 마을 상황에 따라 자발적으로 활동하시고 농업인들이 본업에 좀 더 집중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변화는 농업인의 의무교육 기준이 한결 유연해졌다는 점입니다. 원래는 해마다 2시간 이상 교육을 꼭 이수해야 했어요. 하지만 매년 같은 교육을 반복해서 듣다 보면 내용이 비슷비슷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었죠. 특히 고령 농업인이나 기존의 교육을 이미 여러 번 이수한 분들은 이건 너무 비효율적이다라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육 내용과 농업인의 상황을 반영해서 5분에서 15분 사이에 간편 교육도 정식으로 인정받게 됐습니다. 전화나 온라인 교육도 가능하고요. 이제 꼭 시간을 들여 교육장에 가지 않아도 핵심적인 내용을 짧고 간단하게 익힐 수 있게 된 거죠. 정부도 이번 준수사항 개편으로 편의성은 높이고 농업인들의 부담은 줄이면서 농가가 본업인 농사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익직불제가 귀찮은 제도가 아니라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든든한 제도로 거듭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농민분들도 앞으로 달라진 내용을 잘 확인하셔서 공익직불제 혜택을 빠짐없이 챙기세요.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에 대비해 농업인들이 지켜야 하는 집중호우 및 태풍 행동 요령. 철저한 사전 대비를 위해 이렇게 해주세요. 과수의 경우 가지를 지주시설에 고정해주세요. 벼와 밭작물은 잡초 제거와 배수시설 사전 정비로 물 빠짐을 원활하게 하고 주요 병해충 예방약제를 살포해주세요. 농업시설물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전 점검을 꼼꼼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비닐하우스는 사전 점검 후 기초가 약한 곳은 결박 조치를 해야 합니다. 농업시설물의 출입문, 환기창을 고정해 강풍 유입을 방지하고 붕괴가 우려되는 축사에는 보조기둥을 미리 설치하면 좋습니다. 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를 겪지 않으려면 저지대와 상습 침수 지역은 대피 장소와 비상 연락처를 미리 확인하고 다리나 하천도로는 가까이 가지 않는 게 좋습니다. 위험 발견 즉시 사전 예방 조치를 취하거나 대피를 준비합니다. 집중호우와 태풍의 발생 및 사후 관리, 이렇게 대응해주세요. 비로 인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 과수는 부러지거나 찢어진 가지를 깨끗하게 잘라낸 후 약재를 살포합니다. 생육불량 포장은 잎의 영양제를 살포해주세요. 침 관수된 노는 물빼기 작업을 하고 흙앙금을 제거합니다. 거틀기 씻겨 내려간 곳은 흙을 보완하고 병해충 예방을 위한 약재를 살포합니다. 축사 침수의 경우 가축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킵니다. 축사 피해 발생 시에는 응급복구 및 예방접종을 진행하고 축사 내 충분한 환기와 분유를 제거해 유해가스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집 주변의 산사태, 침수 등 위험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피를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천둥, 번개 등 낙물 위험 시에는 건물 안이나 안전한 곳으로 대피합니다. 그리고 피해 상황을 행정기관에 신고하고 복구 지원을 요청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안전한 여름철을 위해 알아둬야 할 농업인 집중호우 및 태풍 행동 요령 꼭 잊지 마세요. 이처럼 재해는 막을 수 없지만 피해는 줄일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 꼼꼼하게 대비하면 올해 여름도 무사히 안전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우리 농촌과 농업인 모두를 지키기 위한 대비 지금부터 꼭 시작해보세요. 2025년 농식품부에서 지속 가능한 말산업 발전을 위해 말 복지 제고 방안을 처음으로 추진합니다. 농식품부가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말도 복지가 필요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농식품부는 말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국민 모두가 사랑할 수 있는 말산업을 만들기 위해 첫 번째, 말 등록 의무제를 도입해요. 모든 말에 대한 체계적인 등록 관리로 생애 주기별 복지를 책임집니다. 두 번째, 말 보호 모니터링 센터를 운영해요.
마락대나 방치가 의심되면 즉시 신고하고 긴급보호, 재활 조치로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습니다. 세 번째, 말 복지 인증제를 도입해요. 복지 기준을 충족한 시설을 인증하고 2029년까지 40개소로 확대해 말이 안심하고 지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네 번째, 민관 협력도 강화해요. 정부와 전문가, 관련 단체가 함께하는 말 복지 포럼을 운영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지속 가능한 말 복지 기반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우리나라 말 복지 증진을 위한 첫걸음. 말 복지에 대한 인식 수준을 높이고 말 산업이 국민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과 말이 함께 행복한 내일 농식품부가 만들어가겠습니다. 하루하루가 곧 생업인 농촌에선 그만큼 작업 환경이 위험할 때도 많습니다. 특히 여름철엔 무더위에 지치고 갑작스러운 비바람에 대비하느라 몸과 마음이 더 바빠지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기본을 지키지 않고 작업하다 보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장비를 점검하고 보호 장비를 착용하고 위험 상황에선 잠시 멈추는 용기, 이런 기본이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소중한 습관입니다. 농작업 현장에서 꼭 지켜야 할 기본 안전 수칙, 영상으로 함께 살펴보시죠. 우리 영예 천국 가자. 비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전국주민센터 센터장이옵시다. 네, 지옥에 안 간 사람이 모인 그곳이 바로 천국이지요. 센터장님, 제발 우리 착한 영예 천국에서 같이 살게 좀 해주세요. 얼마면 돼요? 제발. 농작업 안전 수칙만 잘 지키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이 저울은 여러분들의 잘못의 무게를 나타냅니다. 저울이 50을 넘으면 지옥, 50의 아래에는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자, 거기 올라와 보시죠. 너 농작업 할 때 안전수칙 잘 지켰지? 아, 네, 항상 잘 지켰죠. 그럼 됐어. 잘 지켰으니 천국 갈 수 있겠다. 너는 지금 농작업복에 농작업화까지 보호장구도 잘 착용했고 저울도 움직이지 않으면 천국으로 갈 수 있게 됐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천국으로 가시면 됩니다. 자, 다음. 네. 오, 복장 오케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술 안 먹었다고. 야, 뭐하냐 나 술 안 먹었다고요. 아유. 이런 몰상식한 자를 봤나? 지금 어느 때인데 지금 대낮에 술을 먹고 농기계를 운전하나? 너 같은 놈 때문에 음주운전 사고가 끊이질 않아. 아이, 나 술 아니라고. 아이. 너는 볼 것도 없다. 지옥행이다. 자, 저자를 끌고 가라! 자, 여러분들도 저거 다 봤죠? 저기 염라 보이시죠? 농작업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언제든지 지옥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겠어요?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아야겠죠? 네. 네, 꼭 지키겠습니다. 꼭 지키겠습니다, 센터장님. 아하하하하. 저는 이만. 안녕. 안전한 농촌 일터 만들기. 우리 함께 실천해요. 와! 한우 키우는 농가에서 사료는 밥이자 보약이고 때론 가장 큰 지출 항목이기도 합니다. 한우 한 마리 키우려면 정말 많은 양의 사료가 드는데 해마다 오르는 수입 사료값에 한숨이 먼저 나오는 게 현실이죠. 그래서 요즘 주목받고 있는 게 바로 한우 농가에서 직접 사료를 만드는 자가 사료 제조 기술인데요. 말 그대로 내 소 먹일 사료 내가 직접 만든다는 겁니다. 게다가 우리 땅에서 난 재료를 활용하니 지역 농업과도 연결되고 환경 부담도 확 줄일 수 있죠. 그럼 과연 이 자가 사료 제조 기술 현장에선 어떻게 적용되고 있을까요? 지금 영상에서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잘 지내셨어요? 오늘 날씨 너무 좋은데요? 어젠 비 왔는데. 1화 촬영복 보셨어요? 저 너무 바보같이 나왔던데요? 그거 말고 따로 할 얘기가 없어요? 아, 오즈모? 얼굴만 찍으셔가지고. 오늘 탐험해볼 주제는요. 한우 자가사료 제조 기술이라고 합니다. 이 기술을 잘 활용하고 있는 농가가 있다고 해서 오늘 찾아와 봤는데요. 저긴가? 뭐라고 써있... 아, 석청농장이네, 석청농장. 푸르청, 푸르다, 돌석인가? 아유, 가시죠. 아나운서 아니에요? 아나운서 한자 몰라도 되잖아요? 잘라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누구신가요? 축산과학원의 백열창 연구관이라고 합니다. 이쪽으로 한번 오세요. 예. 근데 연구관님께서 이쪽으로 어쩐 일로 오셨어요? 오늘 여기 농장이 자가 TMR 사료를 제조하고 있고요. 자가 사료 제조 기술. 네, 맞습니다. 맞죠? 네. 저도 오늘 그 기술 알아보려 왔거든요. 아, 네. 저도 한번 같이 데려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가보시죠. 가보시죠. 네, 연구관님, 이 앞쪽에 와봤는데 네. 한우 자가사료 제조 기술이 어떤 건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한우의 사료를 직접 농가에서 제조하는 걸 말합니다. 아, 직접 사료를 만든다고 하셨는데 들어가는 게 뭐가 다른가요? 여기 직접 농가에서 만들 경우에는 농식품 부산물이라든지 볏짚, 곡물 사료 등이 들어갑니다. 농식품 부산물이라는 게 뭐예요? 식품 제조 과정에서 발생되는 것들을 의미하고요. 예를 들어서 BJ들이 식품으로 소비되는 게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농가에서 먹이고 있고, 그 다음에 버섯을 재배하면서 버섯 배지 등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쌀 도정하면서 나오는 미강 등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그런 것들을 배 앞에서 먹였을 때 이 아이들한테 뭐가 좋은 거예요? 막 주먹국으로 먹인다면 애들이 오히려 성장이 안 되거든요. 가장 중요한 게 레시피, 혼합 비율을 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혼합 비율 같은 경우에는 소에 필요한 영양소를 저희가 과학적으로 검증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직접 사료를 만들므로써 소들한테 영양분이 훨씬 더 많이 갈 수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소에게 균형 잡힌 식단을 제공한다는 게 맞고요. 가격도 저렴하면서 소의 성장도 극대화를 시켜주는 역할도 하고, 더욱 중요한 건 우리가 지금 환경보호 쪽에서도 친환경 사료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과정이 너무 어렵거든요. 네. 우리가 저희 축산과학원에서 균형 잡힌 식단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농가들의 노하우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기 보이시는 게 한우 자가 TMR 기술전수 거점 농장이라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는 레시피를 제공한다면 성공한 농장들이 초보 농장들에게 노하우들을 전수하는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기술 전수 거점 농장에서 활용하고 있는 기술은 어떤 과학적 원리가 들어갔나요? 일단은 저희가 레시피 등은 축산과학원에서 개발된 프로그램들을 적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료 제조를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특히 요즘은 저기 앞에 보이시는 게 발효사료, 밀봉을 해서 발효사료고요. 사람 같은 경우에도 발효식품이 되게 좋잖아요. 이와 같이 소들도 이 과정에서 발효를 통해서 아주 좋은 사료들을 먹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저는 듣기만 해서는 감이 잘 오지 않거든요. 네. 한번 시스템을 볼 수 있을까요? 예. 저기 컴퓨터가 있는데 그쪽 가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우살, 살치살, 네. 특수 부위를 좋아해가지고. 예, 저도 좋아하는데 비싸가지고 많이 못 먹는데. 이따 사주시나요? 편집해주세요. 그리고 보니까 눈이 진짜 큰데 제가 큰 것 같으세요? 소가 큰 것 같으세요? 난감해 하시는 것 같으니까 넘어갈게요. 아까부터 저기 쳐다보고 계시는 분이 있는데 같이 오신 분이세요? 아니고요. 저기도 한우를 키우시는데 이 농장을 너무 방문해 오고 싶다고 해가지고 제가 같이 여기를 소개시켜 주고자 같이 왔습니다. 오늘 기술 배우러 오신 분인가 봐요. 예, 맞아요. 오늘 이쪽으로 한번 모셔볼게요. 한우 자가사료 제조 기술에 관심을 갖게 되신 이유가 뭘까요? 회사 사료를 쓰다 보면 가격이 되게 많이 비싸요. 네, 근데 이제 내 소에 맞게 이 계량을 따라갈 수 있게끔 자가 사료를 만들고 싶어서 그래서 왔습니다. 오늘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과학적인 기술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마 잘 맞춰주실 것 같아요.
오늘 이 농가에 방문하게 되신 이유는 뭘까요? 자가배합 사료로 되게 유명하시고 한우 명인을 하고 계시거든요. 한우 명인? 네네네. 한우 명인이 뭐예요? 농진청에서 인정하는 한우를 잘 키우시는 분들을 저희가 한우 기술 명인이라고. 그럼 몇 분 정도 선정이 되는 거예요? 지금 한우 농가로 한 6분 정도가 선정이 돼 있고요. 6분 중에 한 분이 이분이신 거예요? 네, 그리고 최초의 명인 중에 한 분이시죠. 그럼 농가 대표님 빨리 만나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디 계시지? 차가 많이 막히나 봐요. 빨리 오시라고 하세요. 왜 안 오시지 아직? 오래 걸리시네. 피디님 저 뭔 소리예요? 뭐 바이올린 소리 들리는데? 빨리 옷 입으라고 그러나 빨리 입어야 될 것 같은데. 응? 클래식 소리 들리지 않아요? 대표님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대표님, 저 노래소리 뭐예요? 내가 들었는데 소환이 좋은 음악. 아, 소한테 좋은 음악. 네. 저 농장에서 이런 소리 나오는 거 처음 들어봐요. 이 음악을 들으면서 햇일을 돌보지 않는 후오, 이 음악을 들으면 햇일을 돌보고 눈물이 나와요. 소들이 눈물을 흘려요? 모성애가 나와요. 모성애가 나와요? 네. 너무 슬프다. 그래서 돌보지 않는 홍아이를 돌봐요. 아, 그렇구나. 네. 너무 신기한데요? 무서워요, 무서워. 손이 앞사이야. 한우 자가사료 제조 기술도 놀라운데 이 한우 사육 노하우까지 오늘 배울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제가 오늘 낱낱이 한번 캐볼게요. 한우들도 대답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치? 쓸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뭘 쓸어요? 뭘 쓸어? 예. 어머, 어머. 난 무섭지 않아. 네가 내가 무섭구나. 어디가? 하지마. 어이구. 여기 와서 네. 가만히 있죠.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으면 네. 홍아이를 와서 자꾸 건드릴 거야. 아. 이 한 번만씩 알리면 돼. 아. 무서운데? 무서워. 어머. 우와, 여기가 틀이에요? 네, 틀이에요. 대박. 틀에 이렇게 해서 어떤 걸 할 수 있어요? 예방접종도 할 수 있고. 예방접종 할 수 있고, 또 아프면 약품이고, 약도 먹이고. 그러면 물리 제하고. 다 얘네한테 좋은 거 해주려고 하는 거네요. 그 틀은 없잖아요. 내가 하루는 몇 년이에요. 한 마리를 키우는데 30개월에 31일 걸려요. 하루비를 먹고 나가는 것이 일반 배합자는 1,450만 원에서 500만 원, 240만 원. 그럼 요게 한우 자가사료 제조 기술을 이용해서 이렇게 절감이 된 건가요? 네. 근데 그 프로그램을 축양과학원에서 만들었는데 네. 10년, 12년 전에 컴퓨터를 못 만졌고 컴퓨터 하나 못 이걸 배우려고 만지시고. 컴퓨터를 배웠고 지금 내가 배합약원 이런 다 만들고요. 전국에 있는 농가를 한을 배합해서 실패한 농가를 내가 배합을 다 빼앗고 보내. 그렇구나. 야올라. 대표님 만나뵈서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노하우도 많이 배우고 소들도 직접 만져보고 이렇게 해볼 수 있는 시간이라서 너무 행복했던 것 같아요. 앞으로 소 먹을 때 이 기억을 되살려서 맛있게 먹겠습니다. 언제 우리 농장에 호오이를 직접 우리가 기르는 호오이를 한번 맛보여드릴게요. 오늘. 오늘은 안 돼요. 맨날 있는 게 아니잖아. 피디님. 감사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리나. 여러분, 정말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기술이라는 걸 알 수 있었는데요. 사료값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은 이 기술 한번 꼭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도 무사히 한우 자가사료 제조 기술 탐험해 봤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 뵐게요. 안녕! 벼농사를 짓는 분들에게는 논에 물 대고 빼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인데요. 특히 요즘처럼 날씨가 들쭉날쭉할 땐 한눈 팔았다가 벼가 물에 잠기거나 말라버리는 일도 흔하게 벌어집니다. 논마다 돌아다니면서 물고 열고 닫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런데 이 복잡한 물 관리를 자동으로, 게다가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습니다. 바로 자동 물고라는 기술인데요. 센서와 기계 장치가 논의 물 높이를 실시간으로 감지해서 알아서 물을 대거나 빼주기 때문에 사람이 직접 가지 않아도 정확하고 효율적인 물 관리가 가능하답니다. 노동력은 줄고 작황은 좋아지고
무엇보다 시간과 에너지를 아낄 수 있어서 요즘 벼 재배 농가 사이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는데요. 그럼 이 똑똑한 자동 물고 실제로는 어떻게 작동하는지 지금 영상에서 함께 확인해 보시죠. 본격적으로 모내시를 되면서 하루에 많게는 1번에서 2번, 한 달에는 10번에서 20번 정도 왔다 갔다 해야 됐습니다. 참 번거롭기도 했고 많은 시간을 뺏기면서 힘들었었습니다. 농물 관리로 노동 시간을 좀 많이 소비하고 계신데 자동으로 물고를 열고 달 수 있는 장비를 개발하게 됐고 농업 용수도 절약하고 탄소 저감까지 실현할 수 있는 목표를 가지고 자동 물고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형 자동 물고 같은 경우에는 농물 관리 자동화라는 핵심 기능만 남기게 하고 불필요한 기능을 다 제외함으로써 편리하게 스위치 조작만으로 물고를 개폐하고 자동으로 물 관리를 할 수 있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장 좋은 점으로는 한 2-3번 정도 지나가면서 확인 정도만 해도 되고 논의 물 관리가 지속적으로 되면서 잡초 방제가 되는 것 같아서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자동 물고는 천안과 나주에서 현장 실증을 수행하고 있고 현장 실증이 끝난 이후에는 산업체 기술 이전을 통해서 농가에 자동 물고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여름볕이 뜨겁게 내리쬐는 7월. 들녘은 점점 푸르게 여물고 있고 그 속엔 오늘도 구슬땀을 흘리는 농업인의 노고가 있습니다. 논과 밭의 물을 살피고 작물의 숨소리에 귀 기울이며 계절을 이겨내는 농업인의 손길에 어떤 말보다 묵직한 노력이 깃들어 있죠. 장마와 폭염, 태풍이 예고된 여름이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한 준비와 지혜로 농촌의 시간이 무사히 흘러가길 응원합니다. 농업의 가치를 지키는 여러분 곁에 농정 매거진이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